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비즈니스 맥락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사례로는 일정 기간 동안 파악해야 하는 모든 추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계열 데이터와 추세 분석을 다루는 통계 기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었거나 특정 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주기적인 시간 간격을 따릅니다. 즉, 시계열은 단순히 시간에 따라 정렬된 일련의 데이터 지점이며 시계열 분석은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오늘은 시계열 분석의 기본 개념과 엑셀을 통한 시계열 분해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머신러닝, 시계열 딥러닝이 예측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통계적 시계열 분석은 아직도 많은 시계열의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이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과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시계열 분석의 목적입니다. 시계열의 구성 요소로는 추세, 계절성, 주기성이 있습니다. 통계적 시계열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엑셀을 활용해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아이디어로서 산업용 시계열 분석은 위험이 낮은 분야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위험이 높은 예측에서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시계열 분석을 알아야 합니다. 왜 통계적 시계열 분석을 알아야 할까요? 산업용 시계열 분석은 위험이 낮은 분야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광고나 미디어 상품의 출시에 따른 이익을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예측의 완전한 검증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높은 예측에서 통계적 시계열 분석이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구성 요소로서 먼저 추세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성은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1년 혹은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기성은 정해지지 않은 빈도, 기간으로 일어나는 상승 혹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시계열 분해를 통해 시계열의 구성 요소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해는 시계열의 구성 요소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시계열 분해 플롯을 보면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플롯의 마지막 줄에 있는 레지듀얼은 앞에 시계열 분해 후 남는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레지듀얼에 더 이상 가진 정보가 없게 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계열을 분해한다는 것은 시계열을 구성 요소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기본 추세는 예를 들어 매출의 장기 성장률 같은 것입니다. 계절적 요소는 시간에 따른 변동으로 연간, 분기별, 월별 또는 하루 단위일 수 있습니다. 노이즈 요소는 위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무작위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본 영상에 사용할 예제는 이전 48개월간 골프 드라이버의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3개월 동안의 판매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계절적 요소는 7월에서 9월의 판매 대수가 많고 1월의 최저점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기본 성장 추세와 계절적 추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동평균을 구하여 연간 데이터를 평활화해야 합니다. 분석하려는 판매 실적 데이터의 A열은 시계열의 1년 번호, B열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연도, C열은 1월에서 12월 9분, D열은 골프 드라이버의 판매 실적, E열은 12개월의 이동평균입니다. 연간 추세이므로 이동평균에는 연중 모든 달의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성장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으며
거기에서 계절 구성 요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특성상 앞에서 계산한 이동평균 인하인 셀에 있는 연간평균 189.58의 실제 위치는 E8.5 위치에 해당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E10 셀에 있는 191.75의 실제 위치는 E9.5 위치에 해당됩니다. 엑셀을 사용하여 정확한 셀 위치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평균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이유산 E8.5와 E9.5 두 값의 평균을 구하여 이 평균값을 인하인 셀에 합당한 CMA 값으로 사용합니다. 즉, 두 이동평균의 평균을 구하여 F9 값으로 190.6667, F10 값으로 192.4583과 같이 아래의 다른 값들도 모두 계산하여 셀의 위치와 일치하는 CMA 값을 새로운 이동평균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순서로 시계열 모델이 곱셈 모델이나 덧셈 모델, 어떤 것이 적합한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계절적 변동성을 확인합니다. 시계열 분해 모델의 선택은 곱셈 분해에서는 계절 요소가 기본 성장에 따라 달라지지만 덧셈 모델에서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제의 경우 7월에서 9월과 1월의 계절성을 보이므로 곱셈 모델을 적용합니다. 이동평균과 원시 수치 간의 비율 계산 방법은 판매 실적을 해당 CMA 수치로 나눈 값입니다. 반면에 덧셈 모델에서는 차이를 구합니다. 진화인의 계산 결과 7월에는 평균 비율은 1.3794, 1월에는 평균 비율이 0.6968로서 적지 않은 계절적 변동을 보입니다.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결과 비율 값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계절적 변동이 이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과 2019년 7월에는 평균 비율이 1.3794로 최대값, 2020년 1월에는 최저값 0.6968이며 이러한 계절적 변동의 계략적인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절 개수를 얻고 데이터의 일부 노이즈를 평활화하기 위해 평균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월별 비율 평균을 구합니다.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는데 C9에서 C44는 월별 데이터, J3는 찾는 계절 1월입니다. G9에서 G44는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간이 테이블을 완성합니다. 앞에서 만든 테이블을 이용하여 V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찾는 계절, 예를 들면 1월에 대한 판매 실적으로 CMA로 나눈 전체 연도에 대한 모든 1월의 평균값을 찾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월에서 12월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 월 평균 판매 증가를 분석합니다. 계절별, 여기서는 월별 실적 평균을 구합니다. 계산식 D3 나누기 H3에서 D3는 판매 실적, H3는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비율 평균입니다. 계산 결과 I3 값은 판매 실적을 평균화한 월별 결과 값입니다. 이제 향후 몇 달간 실적에 대한 간단하고 대략적인 예측을 매우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절별 실적 평균의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추세 및 예측 값을 구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계절별 실적 평균과 월별 시간의 시리얼 숫자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엑셀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엑셀 메뉴에서 데이터 클릭, 데이터 분석 클릭, 팝업된 통계 데이터 분석창에서 회귀 분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팝업된 창에서 Y축 입력 범위 값으로 계절별 실적 평균이 있는 I2에서 I50까지를 선택하고 X축 입력 범위 값으로 월별 시간의 시리얼 숫자가 있는 A2에서 A50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이름표를 체크하고 출력 범위는 A56을 지정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되어 출력된 회귀 분석 결과의 요약 출력 값으로부터 Y 절편 값으로
B72셀의 171.1744, T값의 개수로 B73셀의 2.229995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개수를 활용하면 계절별 실적 평균에 대한 회귀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앞에서 구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세값인 T값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72는 Y 절편값 171.1744이며 B73은 T의 개수값 2.229995입니다. 계산된 추세값은 회귀 적합값으로 J3에서 J53까지의 셀에 계산합니다. 방금 구한 추세값을 사용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초록색 막대 그래프와 같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값에 대한 선형 추세선을 그래프 위에 추가해보면 초록색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선형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값은 0.6492로서 근접한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추세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계절적 변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구한 월별 추세값인 선형회귀 적합값에 판매 실적을 CMA로 나눈 비율 평균을 곱하면 계절성이 반영된 예측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J51에서 J53은 2023년 1월부터 3월의 추세 예측값이며 K3에서 K53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판매 예측값입니다. 판매 예측 결과를 청색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장기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계절적 변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 계절 변동선은 매월 판매 예측 데이터를 표시하며 추세 선형회귀선에 도달하기 위해 12개월 주기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어떻게 평활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단기 예측 판매량의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단계 설명드린 엑셀을 통한 시계열 분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였으면 포캐스트 함수를 적용하여 좀 더 손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판매 예측값은 포캐스트.ets 함수를 사용하고 예측값의 신뢰 구간은 포캐스트.ets.compt 함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51에서 A53는 예측하려는 시점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입니다. D3에서 D50은 판매 실적 구간이며 A3에서 A50은 월 증가 1년 번호의 판매 실적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 하한값은 계산된 예측값 L51에서 방금 구한 신뢰 구간 값인 M51을 마이너스해 주면 구해지고 신뢰 구간 상한값은 계산된 예측값의 신뢰 구간 값 M51을 플러스해 주면 구해집니다. 포캐스트 함수로 구한 예측값과 신뢰 구간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 꺾은 선은 판매 실적 데이터 부분이며 청색 그래프는 예측값, 빨간 점선은 각각 95% 신뢰 구간 상하한 값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값과 판매 실적 간의 잔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잔차는 예측값에서 실적값을 마이너스하여 계산합니다. 각 잔차값들은 0을 중심으로 상하 랜덤하게 분포하며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하 변동의 폭이 크므로 추가 변동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계열 분해를 통한 시계열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관측 값인 판매 실적은 계절성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분석해본 결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절성은 매년 7월을 고점, 1월을 저점으로 하는 계절성이 나타났습니다. 잔차는 0을 중심으로 상하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